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연휴 첫날입니다. 네, 저도 잘 쉬고 있습니다. 오늘 실거래가 방송은 조금 건너뛸게요. 엑셀 데이터 에러가 나갔고 오늘 보니까 서울을만 언뜻 봤는데 0.04 플러스예요.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 트윗하기 1월 23일 이전 데이터들이 계약들이 신고가 되는 거라서 그 이유가 중요하죠. 아마 연휴 끝나고 나서 신고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오늘은 약간 재미로 좀 봐주세요. 재미로. 네. 36년 전 계획된 서울 아파트 3월 폭락설. 엘리엇의 근거는 무엇인가? 36년 전에 2026년 3월 달에 폭락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계획입니다. 36년 전이면 노태우 때인데? 그쵸? 1990년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노스트라다무스, 자, 3월 폭락설. 근데 이게 제가 이걸 한 6개월, 1년 전부터 이런 걸 좀 연구를 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야, 이 계획대로라면 3월 달에 폭락이 해야 되는데 그래프상으로 패턴 분석을 해보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저는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 동경의 쌍봉 패턴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취임식 때 여기 피아니스트는 박수치고 여기 연기파 배운가 보네요. 사랑해라고 이렇게 하트를 했는데 저는 이게 뭘로 보였냐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쌍봉으로 보여요. 쌍봉.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별명을 이재명 대통령의 별명은 쌍봉 선생이다.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건 제가 6년 전에 연구해가지고 그 책에도 쓰고 그랬던 건데 1990년에 일본이 무너졌을 때 상투치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를 계속 연구를 했었거든요. 잘 보시면 까만 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입니다. GDP 대비 전국 전 연령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만, 그러니까 15세 이상의 GDP 대비 비율인데 1990년을 전후로 해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상투치고 지금까지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 노인들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분자가 작아진다는 거거나. 자, 근데 그때 빨간색이 일본 전국입니다. 동경 아니에요. 일본 실질 지수입니다. 빨간색이 상투 치고서 빠진 다음에 한 15년 동안 다이렉트로 빠지고 한 5년, 10년 정도 옆으로 기고 최근 5년 동안 반등했다가 조금 지금은 좀 요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몇 달 전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30년이거든. 지금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양로원에 가 있다니까. 자, 이때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다음에 이거는 기업부채 비율 합쳐서 민간신용이라고 그래요. 민간신용 비율이요 206%였어요. 이제 딱 물론 주택 가격이 꺾이고 나서도 한 1, 2년 정도 더 올랐어요. 220%, 223%까지 갔었어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건 1990년입니다. 지금 제가 2021년도 직전에 제가 책 쓰면서 연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있죠. 우리는 그 대신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일본의 청년보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20살 때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군대를 안 가니까 모병제잖아요. 우리는 20살 때면 군대 가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얻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려면은 일본보다는 한 4, 5년 늦게 시작을 한다고.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어쨌든 그래갖고 제가 25세 이거는 그 대신 이 데이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 연령 가능 연령 비율이에요. 자, 이때 꺾이는 거 보이죠? 지금도 꺾이고 있습니다. 이건 추계입니다. 추계. 그다음에 빨간 게 전국 실질 지수예요. 요때 이후로 서울은 여기까지 더 올랐지만 전국은 지금도 여기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인 아파트 상투는 2021년 10월달이 맞아요. 서울은 특히 서울도 노도강도 아니에요. 금강구도 아니야. 강남 3구나 뭐 노도강 한강벨트 요 정도 노도강은 아니에요. 자, 이때 가계부채 비율이 100% 넘고 기업부채 비율도 100% 넘고 합쳐서 민간신용이 220%까지 갔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줄어들었죠. 왜? 분모 GDP는 늘어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부채도 조금은 좀 정체됐죠. 자, 이건 2021년입니다. 자, 요걸 합쳐볼게요. 방금 전에 본 여기다가 요거를 30년의 시차를 둔 거를 겹쳐볼게요. 이렇게. 요게 1990년이고요. 요건 2021년 우리나라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쌍봉 선생이 자꾸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답습하면 안 된다. 지금 조기에 끊어야 된다. 그걸 한 거예요. 지금 똑같아 패턴이.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민간 신용 버블 생겼다가 터지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던 게 요겁니다. 요거 1990년 3.27 대책 있잖아요. 왜냐면 일본에 어떤 정부 대책이 나왔길래 꺾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이 3.27 융자 총량 규제 이걸 그대로 따라한 게 우리나라 6.27 대출 총량 관리예요. 융자란 말을 대출로 바꾸고 규제라는 말을 관리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의 가유 총리였고 우리는 노태우 총리였고 지금 대통령이고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일본에서는요 폭력다 신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야쿠자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노태우는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은 지조라는 거,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종토세였어요. 지금 종부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작년 이맘때 5월달 그때도 토지공개념이 1, 2년 안에 도입될 것 같다. 근데 조국 대통령이래. 죄송합니다. 취소. 네. 조국 후보인가? 아닌데. 예. 당 대표 맞나요? 예. 토지공개념 끌고 들어왔죠. 왜냐면 제 유튜브를 본 것 같아. 그다음에 일본 무너진 게 은행을 압박을 했는데 그때 BIS 8%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위험 가중치 지금 20%까지 늘렸는데 25%까지 내가 늘린다고 했는데 진짜로 저를 따른다니까. 뉴스 봤죠? 25%까지 늘린다고. 왜냐면 위험 가중 자산이 RWA라고 해가지고 BIS 8%의 분모야 분모. BIS 8%랑 위험 가중치랑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공급이요 엄청 늘었어. 버블이 생성될 때보다 버블이 터지고 나서 폭락할 때 공급이 더 늘었어요. 근데 우리 LH 가격 파괴 열풍 아세요? 용산에다가 때려 짓고 서리풀에다가 때려 짓고 태릉에다 때려 짓고 과천 경매장에 때려 짓고 근데 문제는 그게 반값이라니까. 그리고 일본이 이때는 전국적으로는 외봉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외봉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동경은 쌍봉이었다니까. 쌍봉. 근데 그때 일본이 13년 5개월 오른 다음에 상투 쳤어요. 90년 10월달. 그렇게 똑같이 13년 5년을 오른다 그러면 왜냐면 이때는 이때 일본이 시작한 게 오일 쇼크 이후에 한 2, 3년 폭락하다가 77년 5월 바닥찍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 달이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90년 10월달에 상투 쳐갖고 13년 5년을 더하면 똑같이 더하면요 2026년 6월 올해 6월달이 나와. 근데 어떻게 월까지 딱 맞추겠어요. 대충 13년이면 근데 이게 어쩌면 1월달에 상투 있었어요. 지난달에 이미 상투 쳤을 수가 있다니까. 물론 계속 튜닝을 하느라고 시행착오를 겪느라고 뭐 지금이 아닌가봐 계속 밀어주고는 있는데 1월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장중 고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요거를 볼게요. 90년 3.27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라는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자, 보세요. 이거 대출은 늘어도 부동산업 향 총량 규제란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는 규제를 한 거라고. 우리나라도 대출 늡니다. 기업 대출 늘어요. 그런데 부동산 대출 줄이죠. 어저께 뉴스 나온 거 뭐예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안 해준다는 거. 기한을 두겠죠. 예. 완충 기간 한 1, 2년 둔 다음에 다 갚아라. 그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물량이 쏟아진다니까. 보세요. 90년 범죄와의 전쟁 기억나시죠?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90년 10월달이 상투였죠. 근데 90년 11월달 한 달 꺾여서 한 달. 그러면 땅값 폭락 주장이 나왔는데 토지세제 개혁으로 전제를 하면 미쓰이 은행에서 부동산이 절반 50% 폭락한다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상투치고 한 달 있다가 얘기 나온 거라니까. 이게요 우리 이번 달이야. 90년 11월 달이라는 얘기는 10월 상투 다음 달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난달 1월 달이 상투라면 지금까지 상투예요. 이번 달 고점 낮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게 보유세 손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다니까. 토지세 세제 개혁한다는 거랑 우리 보유세 개혁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니까. 지금 30년 35년 전에 일본 상황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다니까.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은요 쌍봉 선생은 주식쟁이야. 패턴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일본이 어떻게 부동산을 잡았는지 그때의 제도나 뭐 그런 거를 연구를 해갖고 지금 나오는데 그게 하필이면 1월 23일이라고. 1월 23일 날 나왔다는 얘기는 2월달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보름 동안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 기간이 걸리니까 1월 23일 날 트윗해갖고 그거에 겁먹고서
가계약 맺고 한 다음에 하면은 2월 중순부터는 하락 거래가 나올 거라고. 급매물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3월 달에는 한꺼번에 다 나와. 그게 3월 폭락설 주장이에요, 제 말이. 자, 그다음에 토지세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일본 금융 정초부터 초비상 그래가지고 BIS 자기자본 비율 적용해갖고 8%. 이게 91년 1월 달이야. 상투치고 3개월 후야. 10월 달 상투치고요. 11, 12, 1월 달이라고. 상투치고 꺾이는데 갑자기 BIS 8%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13개 은행 중에 2개 빼놓고 전부 그 아파트 대출 다 회수해야 돼. 보세요. 야쿠자를 잡아라. 이게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다니까. 야쿠자들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야쿠자들이 투매하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했다고. 여러분들 야쿠자들은 무슨 룸사롱이나 빠진거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되는 데는 다 가. 뭐 무슨 뭐 인신매매 뭐 그다음에 부동산 빠진거 뭐 다 해 다. 근데 야쿠자를 잡아라 해가지고 이때 그 무슨 법이 나왔더라? 볼게요. 여기 폭력단 신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뭐냐 여기 야쿠자들이 투매를 일으켰다고. 근데 우리의 그 당시에 야쿠자들이 투매를 한 게 내가 볼 땐 이번에 다주택자랑 그 임대사업자들 있죠. 걔네들이 투매를 할 수 있어. 왜? 대출 연장 안 해준다는데. 지금 똑같다니까 이게. 그 다음 보세요. 92년이면요.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부동산값 30% 하락 유도한 거예요. 통화도 긴축하고. 왜? 통화 긴축한다는 게 뭐예요? 대출 줄인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조선일보에 조선일보가 이런 걸 보도했다니까. 부동산 30% 폭락을 유도한대. 근데 실제로는 50% 폭락했어요. IMF 때까지. 이게 뭐예요? 조선일보가 당시에는 좌파 신문이었어. 그것도 극좌야 극좌. 그러세요? 그 다음에 94년도 일본이 폭락한 지 한 3년, 3, 4년 지났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기 그 기간에 초기 3년 차예요. 4년 차. 일본 주택업계 가격 파괴 열풍 40% 내려. 이게 우리의 LH가 하는 거라니까. 앞으로 할 거라고. 자, 제가 3월 폭락설 근거를 좀 댈게요. 자, 우리나라 실질 지수를 보면요. 보세요. 부동산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KB예요.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이건 제 데이터예요. 제 데이터는 이미 정고점을 살짝 넘어 있어요. 국토부 실거래가는 한참 못 넘었습니다. KB나 부동산원도 한참 못 넘었고, 과거랑 비교하려고 저는 실질 지수 해갖고, 그 중에 저는 왜 제게 제일 세냐면, 저는 각 동네마다 센 놈, 시가총액 큰 놈들을 순서대로 전국에 5,000개 단지를 골랐단 말이에요. 5,050개 단지를. 서울은 1,520개 단지고. 그래갖고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 줄로 내터하면 이렇게 돼요. 2013년 1월달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이 바닥이었습니다. 여기 빨간 게 제 거예요. 빨간 게. 파란 거는 국토부입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은 KB예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부동산원입니다. 제 거는 정고점 살짝 넘어 있죠. 자, 쌍봉입니다. 쌍봉. 근데 제 거 말고 얘네들도 여기 보면 살짝 쌍봉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때. 자, 이거를 제가 연구를 했는데 좀 이따 볼게요. 자, 일본의 쌍봉입니다. 도쿄 디테치드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인데, 디테치드는 뭐냐면 이거는 일본은 40년 전에 무슨 아파트 문화가 아니라 다 단독주택이고 콘도미니엄도 전부 저층이란 말이에요. 지진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 2008년부터는 아파트 지수도 있고 다 있는데 1980년대 데이터부터 있는 거는 디테치드 하우스예요. 그것도 동경이에요. 동경 쌍봉입니다. 87년과 90년에 쌍봉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달에 상투 쳤는데 서울만 넘었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랑 한강 벨트만 넘었어요. 나머지 노원구는 여기 와 있어요. 부산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갖고 살짝 반등 할랑말랑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90년 3월달에 327 총량 융자 총량 규제라는 대책을 발표했죠. 그러고 나서 좀 더 올랐단 말이에요. 관성비 법칙이 있으니까. 언제? 7개월 후까지 올랐어요. 자, 우리나라는 627 대책이었죠. 근데 관성비 법칙이 닫고 좀 더 올랐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7개월 후면은 1월 달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살짝 꺾여 있습니다. 이건 저는 센 놈 중에 상승한 달은 월중 고점을 인덱스로 잡고 하락한 달은 그 달의 저점을 인덱스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폰리바퀴처럼 오르고 내리고 이게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달의 고점이 1월달 고점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평균가는 높아요. 여러분들 이번 달에 막 신고가 나왔다고 뭐 압구정 신고가 무슨 뭐 아리팍 신고가 이런 얘기 없죠. 즉 이번 달의 고점은 지난달의 고점보다는 낮다니까. 그러면 이번 달에 꺾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짝 꺾인 거로 나옵니다. 자, 패턴을 제가 요 개월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확대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동경입니다. 왼쪽은 서울이에요. 90년 327 대책이랑 25년 627 대책이랑 딱 같이 놓은 다음에 다 봤어요. 엄청 올랐죠. 일본도 엄청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니까 대책을 발표하지. 우리도 6월달에 엄청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책을 발표하니까 일본도 하락했죠. 우리나라도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관성이 있으니까 한두 달도 못 가고 끼역끼역 오릅니다. 3개월 올라요. 우리도 3개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90년 8월달에 한 달 살짝 빠져요. 우리나라도 한 달 살짝 빠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월달 10월달까지 오른 다음에 피크를 쳤습니다. 우리도 12월달 오르고 1월달도 올랐습니다. 이번 달은 살짝 마이너스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첫 달은 조금 빠졌는데 그 다음 달에 박살이 났죠. 첫 달은 조금 빠졌는데 다음 달은 두 번째 달은 박살이 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3월달이라고. 3월달. 지금이 2월달이니까. 그래서 이걸 막 그냥 등락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90년 3월달에 엄청 올랐죠. 우리도 6월달에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90년 3월달과 3.17 대책과 우리나라의 25년 6.27 대책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정도는 좀 무시하시고 방향만 보세요. 보세요. 하락, 하락, 뿔뿔뿔, 뿔뿔뿔, 마, 뿔뿔, 뿔뿔, 마. 그 다음에 여기서 폭락을 했는데 여기도 폭락을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달 후반부부터 영향을 미치려고 1월 23일 날 트윗질을 시작한 거야. 그런데 연휴 끝나고 나서 연휴 때 사람들이 야 이제 아파트 사야 돼 이런 얘기 만약에 했어요. 야 아파트 팔아야 돼. 야 너 다섯 채 있는 것 중에 세 채 팔어. 그 다음에 살려는 사람한테 좀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야. 5월 9일 날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금매물이 나오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보자. 한두 달 늦춰. 아니면 3, 4개월 늦춰. 아니면은 용산에다가 청년주택 짓는데 거기 들어갈 거니까 좀 기다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3월 달에 일시에 몰린다니까. 일시에. 이거란 말이야. 이거.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L차트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차트는 엘리엇TV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5050개 단지로 만든 겁니다.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은 지금 봐도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비교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들 전국적으로는요 21년 10월달이 상투라니까. 그리고 지금 오른 것도 이건 서울 때문에 오른 거예요. 서울 때문에. 서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서울을 빼고 볼까요? 서울 빼고 X서울 볼게요. X서울. X서울 보면 이래요. X서울 보면 이래요. 실제로 전국은 이런데 전국 이만큼 올랐는데 이거를 기간을 2015년으로 할게요. 엄청 올랐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자. 엄청 올랐는데 서울을 빼면 X서울입니다. X서울 1500개 빼면 3500개 단지겠죠? X서울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전국도 실질로 하잖아요. 물가지수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부산을 볼까요? 대구 볼까? 대구가 제일 심하니까 대구. 이래요. 이래. 대구가 이렇다니까. 21년 10월달에 상투라니까. 서울은 여기 와 있지. 노도광은 여기 와 있지. 부산은 여기 와 있지. 이렇다니까. 자, 오늘 지금 볼 거는 뭐냐면 다시 홈으로 가서 비교 차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경제 지표를 가서 동경을 보겠습니다. 동경 나왔는데 여기서 이거를 1984년으로 할게요. 이렇게 놓고 이거를 로그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요게 동경의 1984년부터입니다. 요 데이터는 1984년부터 존재를 해요. 2008년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아파트 데이터랑 콘도랑 연립주택이랑 존재하고 동경이나 전국의 데이터는 84년부터 나옵니다. 전국적으로는 외봉입니다. 외봉. 네. 요렇게 할게요. 자, 디테치드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자,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요. 케이스 우리나라 넣을게요. 우리나라 서울입니다. 동경이니까 서울이랑 비교해야죠. 이렇게. 우리는 이때 90년 노태우 때 상투 치고 폭락한 다음에 IMF 때부터 올라가고 이렇게 와 있고 지금 넘어 있다니까 이렇게. 여기다 케이스 실러 지수 넣을게요. 케이스 실러 지수 여기 있네. 실질 지수입니다. 케이스 실러 지수예요. 여기다가 전고점을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케이스 실러 지수 실질 지수는요. 전고점 아직 못 넘었거든요. 이때 케이스 실러 지수가 먼저 빠지고 여기다가 이걸 넣을게요. 여기다가 리세션 넣고 날짜 넣고 이렇게 넣고 FRB 기준금리를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지표. 이렇게 넣으면 이걸 조금 올릴까? 이렇게 넣을게요. 요
하늘색 있죠? 요게 미국의 FRB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케이스 실러지수가 폭등을 하다가 이때 폭락을 합니다. 뒤늦게 금리를 낮췄죠. 근데 이게 리세션이니까 이때 일본에 아니 미국에 저축 대부조합 사태 그래가지고 지방은행들이 몇천 개가 도산을 했어요. 부동산이 폭락을 해갖고 이렇게 폭락을 했다니까 이게 전염이 돼갖고 일본도 폭락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노태우 때 폭락을 했고 일본보다 3개월 후에 일본은 90년 2월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하여튼 3, 4개월 후에 우리도 고점 치고도 폭락을 했어요 노태우 때. 뒤늦게 금리를 낮췄지. 근데 미국은 8년 빠진 다음에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계속 빠져.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아니라 친미파기 때문에 미국 뜨는 걸 보고 여기서 여기 바닥을 보면요. 바닥을 치고 먼저 오릅니다. 좀 다시 원위치 시킬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케이스 실러 이거 서프라임 사태입니다. 서프라임 사태. 서프라임 사태 우리 버블7 터진 거 알죠? 일본도 반등했다가 죽었어요. 전국적으로는 계속 빠졌고 동경만 반등해서 동경만. 전국적 여기 보시면요. 이게 저펜 어딨냐? 저펜? 이거 보세요. 일본은 전국이거든요. 전국 외봉이죠. 외봉. 그다음에 동경이 반등할 때 얘는 계속 빠졌다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어. 일본은 동경은 여기 와 있는데 일본 헷갈리니까 동경은 지울게요. 오늘의 주제는 전국은 지울게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의 쌍봉이 35년 전의 쌍봉이랑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여기로 옮겨 볼게요. 옮긴 게 여기에 90년에 서울 맞춘 겁니다. 이렇게 똑같죠. 근데 여기다가 이걸 누르면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요 선이죠. 요 선이 3.27 대책이에요. 3.27 대책. 요게 6.27 대책이에요. 우리나라. 그래갖고 제가 날짜를 일본의 90년 3월 달이랑 우리나라 그러니까 작년 25년의 6월 달이랑 딱 같이 놓은 다음에 7개월 후에 상투 쳤는데 그러면 우리도 7개월 후에 상투 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월 달이라고. 그다음에 2월 그다음에 첫 달은 조금 빠지고 두 번째 달에 박살이 났어요. 이게 일본의 12월 달이야. 12월 달. 그럼 우리는 3월 달에 폭락을 해야 된다고. 자, 요거를 제가 또 이번에 또 다르게 해볼게요. 자, 요거를 좌우 비교 차트를 하겠습니다. 좌우 비교 차트를 하는데 여기서 확대 차트를 놓고 일단 이거 다 지울게요. 뭐냐? 잠깐만요. 헷갈리니까 여기서 놓고 이거를 1989년부터 두 달만 할게요. 두 달 하고 이거를 선둘러 놓고 네 이렇게 놓고서 모든 걸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거래도 좀 지울게요.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는 1988년부터 2년치예요. 제가 요 확대 차트는 2년 동안만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분기봉으로 좀 바꿀게요. 분기 이렇게 요게 분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서울에 아이고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놔두고 여기를 눌러야 돼요.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놔두고서 됐네요. 여기서 다 지운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놓을 거냐면 24년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서부터 일본이 바닥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닥치고서 올랐을 때 우리도 여기 바닥치고 올랐을 때니까 24년으로 바꿀게요. 이거를 2024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걸 지우고 그 다음에 거래도 좀 지우고 산수 차트로 바꾸고 지우고 이거를 분기봉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월 달이거든요.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3.27 대책입니다. 우리는 6.27 대책이니까 우리는 6.27 대책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니까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로 해갖고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때요 어디 보시냐면 일단 분기봉부터 보시면 얼마나 웃기는 게 보이냐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분기봉 마이너스 그다음에 뿔이죠. 뿔이죠. 자 근데 지금 일본은 이때 분기 여기 분기는 이게 연말이거든요. 4분기거든요. 4분기에 짱대 음봉 났죠. 우리는 양봉이죠. 근데 3월달에 빠지면 얘가 음봉으로 바뀐다니까 이거를 다시 표시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고요. 자 그 다음에 3.27 대책 이후로 보세요. 우리 6.27 대책 보세요.
마 뿔뿔뿔 뿔뿔뿔 마 뿔뿔 뿔뿔 마 폭락. 그 다음에 나타날 게 폭락의 가능성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뇌피셜입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또 폭락 안 했다고 3월달에 폭락 안 했다고 멱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봉 선생의 취임 때부터의 어떤 시나리오 아닌가. 그래서 1월 23일 날 트윗질을 시작한 거 아닌가. 재밌죠? 난 이건 너무 놀래. 그래갖고 다시 한번 제가 아까 그림을 연습하느라고 그림을 캡처했는데 아까 보시면 요 그림입니다. 우리의 쌍봉과 35년 전의 쌍봉을 딱 비교했을 때 3.17 대책과 6.27 대책을 딱 같이 겹쳐 놓으면 일본의 30년이 시작이 되는데 똑같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 3월 달에 폭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3월 폭락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 근거 1, 2가 있으면 1번, 1위가 있으면 2번. 그냥 재밌다 3번. 아무거나 써주세요. 세뱃돈 받아라 5번. 네, 자 대통령의 그 쌍봉 선생 이재명의 3월 폭락설 엘리엇의 주장입니다. 디테일하죠? 네. 과연 이 현상이 진짜 나타날 것인지 개월수까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똑같아갖고 신기하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 이건 그 대신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자 1, 2가 있다 1번, 1위가 있다 2번, 재밌다 3번, 세뱃돈 받아라 5번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